자, 저번 시간에 연결해서 조금 더 해야 될 게 있지. 연기여서 반응을 안 하고 무성이네. 자, 볼까? 저번 시간에 우리 이제 그거 했었지? 기억나니? 중합. 그죠? 첨가중합, 축합중합. 그지? 첨가중합은 어떤 거였지? 이중결합, 삼중결합, 킹! 그래갖고 손을 잡는다 그랬지? 축합중합은 뭐라 그랬지? 야구 글러브랑 공. 그래갖고 손 잡을 때 내려놓고 그래서 물이 빠진다 그랬지? 그래서 탈수 축합 반응이라 그랬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거 고분자라 그랬지? 그 고분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단위체인 모노머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 단위체가 대부분 이제 석유화학 제품이다. 그래서 석유에서 원유에서 분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단원에 뭐가 나오냐면 원유의 분류 과정이 나와. 분리라고 하죠. 원유의 분리. 원유는 액체 상태잖아요. 니네 원유 누출되거나 뭐 유출되고 바다에 유출되고 뭐 이런 장면들을 본 적이 있을 거야. 시꺼멓고 끈적끈적한 엿 같은 막 그런 물엿 같은 그런 엿 같은 그런 시꺼먼 액체야. 저게 이제 신생대 제3기층에서 발견되는 애죠. 그래서 니네 잘 아는 해양 생물이 열과 압력을 받아가지고 탄화된 걸 우리는 석유라 그래. 뭐 크루드 오일, 벙커 CU 뭐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원유들을 그대로 사들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한다? 어떤 방법? 분별 증류 방법으로. 중학교 때 배웠지? 이 분별 증류법은 뭐의 차이예요? 끓는 점 차이로 분류를 하는 걸 우리는 분별 증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유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이렇게 증류탑이 이렇게 있어. 뭐 GS 칼텍스라든지 뭐 정유회사들이 있죠. 그런 정유회사들이 이 원유를 사다가 원유를 여기 이제 밑에다 공급을 하는 거야. 이렇게 공급을 하면 여기 이제 어떻게 돼? 가열을 하는 거야 밑에다가. 끓여야 될 거 아니니? 이렇게 가열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끓는 점이 낮은 거부터 차곡 순서대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애가 얘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석유가스라고 하는 애야. 그러니까 석유가스는 거의 뭐 그냥 기체 상태로 나옵니다. 얘는 그냥 기체야.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나오죠. C3H8 그 다음에 C4H10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우리 뭐라 그러냐면 프로페인이라 그래. 얘는 뷰테인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프로판가스, 부탄가스 이런 얘기 하잖아. 가스통에다 넣어가지고 배달하고 가스통에 들어있는 그 간이 뭐라 그러니 그 포터블 그 가스레인지 있잖아. 거기에 넣는 애들이야. 그래서 이걸 석유가스라고 하는데 가장 끓는 점이 낮고 보통 탄소가 3개, 4개짜리 정도면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실온에서. 일기압 상태에서. 탄소가 이제 5개 이상이 되면 이제 액체 상태로 슬금슬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가솔린이야. 그 다음에 등유입니다. 경유야. 그 다음에 중유. 그 다음에 이제 아스팔트. 이제 찌꺼기죠. 피치. 이런 애들로 나온다.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얘가 C5에서 C9 정도 됩니다. 혼합물이야. C10에서 C14 정도 돼요. C15에서 C19 정도 됩니다. C20에서 뭐 이런 식으로 24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거보다 이제 훨씬 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된다? 끓는 점이 높아진다. 분자량이 커지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 완전 연소가 잘 안 되겠지. 그러니까 끓음 같은 거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연료로서 옥탄가라고 표현하는데 옥탄가가 낮아지지. 보통 이제 가솔린이 옥탄가가 제일 높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특징들을 보인다. 그런데 이제 아래로 갈수록 장점 뭐냐면 저기 한 거는 뭐냐면 아래로 갈수록 좀 이렇게 힘을 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경유 SUV 차량에다 경유 집어넣잖아. 분홍색의 기름입니다. 중유는 선박이나 탱크나 기차 이런 거에 집어넣어. 힘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애들. 근데 얘는 뭐야? 끓음이 엄청 많이 납니다. 근데 이제 또 축하해. 군대 가면
아, 넌 안 간다 그랬지. 전차부대. 전차부대 가서 전차를 몰 일이 있어. 전차가 엄청 기동성이 어마어마해. 막 두두두 그 소음이 엄청나 전차뼈. 근데 거기서 까만색 끓음이 막 나와요. 걔가 중유를 떼거든. 중유 엔진을 쓰거든.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기차나 큰 뭐 선박이라든지 아니면은 탱크 같은 애들은 이렇게 중유 같은 애들 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끓음이 많이 난다. 이 옥탄가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효율이라고 생각하면 돼.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솔린, 이 휘발유죠. 우리가 가솔린 엔진 많이 쓰는데 휘발유.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또 통틀어서 뭐라 그러면 나프타라고 또 얘기를 해. 이 나프타가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앞부분에 얘기했던 그 첨가중합이나 축합중합할 때 쓰는 재료로 쓸 때 나프타를 많이 씁니다. 그걸 통칭해서 나프타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고분자 물질의 단위체로 많이 쓰이는 애를 우리는 통틀어서 나프타라고 얘기를 한다. 원료 물질입니다. 이렇게 해서 석유에서 끄집어낸 애들, 석유에서 끄집어낸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탄화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탄화수소를 왜 중요하게 여기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화학이잖아요. 화학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화학은 첫 번째 우리 1단원에 제일 1단원이 아니고 2단원을 먼저 했지. 제일 중요하다고 한 게 뭐였죠?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는데 반응할 때 최외극전자 관여하는 거고 우리 양적 계산이 이제 화학원에서 제일 중요하잖아. 계산해야 되잖아. 그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개수. 몇 개 들어가서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 몇 개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원자량, 분자량 이런 상대값을 정한 거야. 그래서 분자량을 알고 있으면 내가 몇 그램만 떠내면은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거기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 알아. 근데 이놈이 그냥 한다고 반응이 안 일어난다고. 이거 안 깨지네. 이게 고체끼리 해가지고 부딪혀도 반응 안 일어난다고. 확대하면 어떻게 큰 바위 덩어리야. 고체는 그냥 반응 안 해. 어떻게 반응해야 돼? 물 좋은 나이트에 넣어야 된다 그랬잖아. 물에 녹여야 된다 그랬잖아. 물에 녹여서 완전히 녹인 상태로 거기다가 가열을 하면 그 용액 자체가 연용량이 크다 보니까 열을 머금어요. 그래서 그 머금은 열로 걔네 A하고 B를 막 반응하게 만드는 거야. 활동하게 해갖고. 그렇게 해서 반응을 해야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다음 단원이 우리 뭐냐면 용액의 농도야. 그래서 농도가 필요한 거예요. 녹여서 반응시켜야 되기 때문에. 녹여야지 얘네들이 반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 그 에너지를 받는 여론이 바로 뭐냐면 탄화수소야. 알코올 램프나 최소한 이런 걸로 가열을 해줘야지 반응이 일어나잖아. 그때 쓰이는 연료로 쓰는 애가 석유에서 뽑아낸 탄화수소다. 탄화수소는 C하고 H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 연소시키면 당연히 뭐만 나와? CO2하고 H2만 나온다고. 그게 이제 연소 생성물이야.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또 반응식 쓸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런 반응식이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탄화수소의 기본 구성을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탄화수소의 분류를 아주 약식으로 해줄 거예요. 약식으로. 그래서 탄화수소 분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탄화수소에는 사슬형 구조가 있다. 그 다음에 고리형 구조가 있어요. 나중에 대학 가면 니네가 유기화학이라는 걸 배워. 그 유기화학에서 나눠지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만 선생님이 할게요. 사슬형에는 포화탄화수소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불포화탄화수소가 있어. 보통 우리가 이제 탄화수소에서 포화다 그러면 그냥 쉽게 CC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는 애를 우리는 포화탄화수소라고 이해를 합시다. 불포화탄화수소는 CC 2중 결합이나 CC 3중 결합이 불포화탄화수소예요. 물론 단일 결합이 아닌 거를 불포화탄화수소라고 하긴 해요. 벤젠고리도 불포화탄화수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랬을 때 포화탄화수소의 일반적인 애를 우리는 알케인이라는 이름을 붙여. 알케인의 일반식이 어떻게 되냐면 CN, HEN 플러스 E입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이런 게 있다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N에다가 니네 수열 배웠니? 수열의 점화식 배웠어. N에다가 1, 2, 3, 4 집어넣는 거야. 이거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1, 2, 3, 4 집어넣으면 누가 나오겠냐? CH4가 나오죠. C2H, 6가 나오지. C3H, 8이 나오죠. C4H, 10이 나온다고. C5H,
12, C6, H14 이런 식으로 쭉 간다고요. 그래서 얘네 이름도 국제학회에서 다 정해줬어. 얘 이름이 메테인이야. 얘는 에테인이야. 얘는 프로페인이야. 금방 했잖아, 프로페인. 그 다음에 얘는 뷰테인이야. 얘는 펜테인이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기체라 그랬죠. 여기부터는 액체일 확률이 높아요. 헥세인이야. 이런 식으로 가더라. 그러다 보니까 알케인이 일반식이다 보니까 여기 애인 이거 뭐라 그래? 전미사라 그러죠. 전미사가 애인으로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펜테인, 헥세인 이런 식으로 애인이 붙는 거야. 규칙적으로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우리 많이 쓰는 연료로 많이 쓰는 게 가스레인지죠. 메테인이잖아. 그래서 지금 이 탄화수가 주로 이제 화학 반응을 하기 위한 연료로 쓰이는 거다. 그런데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화학 반응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는 거야. 불포화 탄화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 있어요? 알켄이 있어. 얘는 이중결합이야. 그 다음에 알카인이 있어. 얘는 삼중결합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 했죠. 우리 이중결합에 C2H4가 있어. 여기는 일반식 써줘야 되는구나. 일반식은 CnH2n이라고요. 얘는 CnH2n-2. 그러니까 여기다 1, 2, 3, 4 집어넣으면 이런 애들은 다 존재를 하는 거야. 대신 여기는 1 집어넣으면 안 돼요. 뭐밖에 없어. CH2잖아. 이런 건 없거든. 얘는 그래서 2부터 존재하는 거야. C2H4 이렇게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하면 얘는 그림으로 그리면 저번 시간에 했어. 이렇게 했었잖아. 얘 이름이 뭐였니? 여기 X 있었잖아. 이게 H 있으면 이름이 뭐였죠? 에틸렌이었지. 근데 국제학회명으로는 얘가 에텐이다. 그래서 에텐, 프로펜, 뷰텐, 펜텐, 헥센, 헵텐, 옥텐, 노넨, 데켄 이런 식으로. 얘는 전부 다 N이니까 N이 붙는 거야. 이렇게.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에 이렇게 평면구조고 나중에 나와. 평면구조면 요 각도가 몇 도야? 120도야. 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알카인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얘는 C1 집어넣으면 얼마야? CH0 이런 거 없잖아. 이런 건 없다고. 2붙어 있다고. C2H2 이건 있어요. 얘는 삼중결합이면서 여기에 이렇게 결합이 되지. 이렇게. 얘 이름은 뭐야? 아세틸렌이라고도 하고 이제 규칙적인 이름으로 붙이면 에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인이 붙잖아. 아인, 알카인, 아인 이렇게. 아인이 전부 붙어. 에타인, 프로파인, 뷰타인, 펜타인, 헥사인, 헵타인, 옥타인, 노라인, 데카인 이런 식으로 붙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 뭐 알 필요 없고요. 우리한테 많이 나오는 건 이런 구조, 평면 구조, 직선 구조, 평면 구조 이렇게 나온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나온다. 어떤 게 나와요? 우리 C, N, O, H 규칙이 있어. 4, 3, 2, 1.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화학 결합을 할 때 탄소는 무조건 결합할이 4개여야 돼. 질소는 결합할이 무조건 3개여야 돼. 산소는 결합할이 2개여야 돼. 수소는 하나여야 돼. 여기 봐봐. 탄소잖아. 탄소 결합할 무조건 4개여야 된다고. 하나, 둘, 셋, 4개잖아. 요 탄소 있죠? 하나, 둘, 셋, 4개잖아. 수소는 하나죠? 여기 봐봐. 탄소 있죠? 하나, 둘, 셋, 4개잖아. 여기 탄소 있죠? 하나, 둘, 셋, 4개잖아. 그래서 탄소는 무조건 팔이 4개여야 돼. 5개 그리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사수형 구조에 이런 애들이 있더라. 이렇게 일반식이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고리형. 고리형에는 우리 포화탄화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불포화탄화수 이렇게 있습니다. 포화탄화수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사이클로 여기도 알케인이야. 알케인이 있습니다. 얘 일반식이 CnH2n이야.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얘랑 일반식이 똑같잖아. 근데 얘는 이중결합이고 얘는 포화니까 단일결합이야. 대신 단일결합이니까 얘는 어떻게 고리 모양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생기는 거야. 이런 애들이 생기는 거야. 이런 애들이 생기는 거야. 육각형까지 이런 애들이 생기는 거야. 이 꼭지점에 탄소가 하나씩 들어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럼 탄소에는 결합발이 4개여야 되니까 이렇게 결합해서
여기에 H가 이렇게 붙겠지. 그러니까 C에다 3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얘는 그러니까 C3H6죠. 얘는 C4H8이겠죠. C5H10이겠지. 얘는 C6H12겠죠. 얘를 우리는 사이클로헥세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전부 다 뭐예요? 입체 구조야. 조심해야 돼. 그냥 선생님이 보기에는 평면으로 그렸잖아. 평면이 아니야. 다 뒤틀린 상태야. 다 입체 구조입니다. 여기 탄소가 다 있고 탄소가 전부 있고 여기에 수소가 2개씩 다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입체 구조라 하니까 얘는 어떤 구조가 있냐면 이렇게 의자 모양처럼 되어 있고 보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위에서 쳐다볼 때는 육각형이야. 근데 옆모습으로 보면 입체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육각형이면 이게 120도일 것 같은데 120도가 아니더라. 삑. 여기 몇 도예요? 109.5도더라는 거야. 그냥 탄소의 각도하고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 모양은 입체 구조. 그림으로 그릴 때는 평면처럼 그리지만 이게 사이클로알케인의 특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포화탄화수의 대표적인 애가 C6H6라고 하는 뭐가 있어? 벤젠이 있어. 벤젠은 단일결합도 아니고 이중결합도 아닌 애야. 그래서 우리 얘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육각형인데 이중결합 하나에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이렇게 돼 있어. 지그재그로. 이러다 보니까 이 결합 길이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완전 평면이야. 육각형이 완전 평면 구조야. 그러면 각도가 몇 도일까요, 이거? 얘는 120도 맞아. 그래서 얘랑 모양이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거야. 얘는 이렇게 틀어져 있지만 얘는 완전 평면이야. 그래서 각도가 120도인 거야. 그럼 이게 만약에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은 결합 길이가 짧고 단일결합 길고 결합 길이 짧고 길고 짧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런데 이렇지 않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중결합이 아닌 거야. 단일결합도 아닌 거야. 그래서 국제학회에서 벤젠은 우리가 표시를 다시 하자. 결합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안에다 동그라미를 그리자. 이게 최종본이에요. 이 길이가 다 같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단일결합은 0.154 나노미터야. 얘는 0.134 나노미터야. 0.120 나노미터야. 그런데 여기는 얼마게? 벤젠은 0.139 나노미터야. 옛날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1.5 중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일결합도 아니고 이중결합도 아니고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 우리는 벤젠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벤젠결합까지는 포화에 넣지 않아. 불포화에 넣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단일결합만 포하고 나머지는 불포화다라고 하는 게 벤젠결합까지 포함이 된다. 이런 화합물들이 있다. 이런 화합물들이 있다. 됐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뭐야? 우리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연료로 쓰는 애들이다. 이거 연료로 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나온다고 우리 연료 쓰는 거 다음 장에서 할 건데 CH4 이걸 가지고 연소시키면 이거 탄화수소잖아. 누구만 나온다고? CO2하고 생성물이 H2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 이제 뭐를 맞춰야 돼? 미정계수법으로 이 A, B, C, D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미정계수법이야. 그래서 양적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지. 미정계수 뭐예요? 정하지 않은 계수를 정하는 방법이야. 그럼 한번 정해볼까? 이게 질량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반응 전후에 원소의 종류는 변하면 안 돼. 원소의 개수도 같아야 돼. 그러면 탄소 원소가 몇 개 있어? A개 있지. 여기 몇 개 있어? A하고 C가 같아야 돼. 그 다음에 수소 원소는 얼마가 있어? 4A개가 있지. 수소 원소 몇 개 있어? 2B개가 있지. 그 다음에 이제 2B개가 있죠, 산소가. 여기 얼마예요? 2C개지. D.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지수는 4개인데 식이 3개야. 풀리기는 해요. B로 풀리긴 하는데 이거 좀 까다롭지. 다 넣어갖고 연결 몇 번 해갖고 풀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고? 이 순서를 지켜줘라. 탄소수 먼저 맞추고 그 다음 수소수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산소수를 맞춰. 이걸 맨 마지막에 놓은 이유가 뭐냐면 얘가 찢어져 있잖아. 찢어져 있는 애를 맨 마지막에 계산을 해라.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워버리고 그냥 한번 미정계수법 얘로 한번 해볼게. 탄소 숫자 맞춰봅시다. 탄소 하나요. 하나지. 끝. 수소 4개요. 2 써주면 돼. 자, 이제 산소 몇 개야? 2개지. 얘 이렇게 넘어가면 2개지. 여기다 2 써주면 돼. 끝. 그래서 1대 2대 1대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잘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양적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거든. 왜 칠판이 좁으니까 우리 지웠다가 다음 판에서 이거 좀 연습 좀 해볼게. 적어봐.